신먹수. 자, 수학 1의 첫 번째 지수 파트의 두 번째 강의야. 자, 제목이 뭐라? 지수의 확장입니다. 뭘 위한 확장이지? 그지? 지수 함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 그지? 지수 함수 만들기, 함수를 만들기 위한, 오케이? 그런 과정이라고, 선행 과정이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y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2의 x승, 그치? 2의 x승, 요런 지수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정의역이 뭐가 돼야 되니까?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럼 이 확장을 어떻게 하며 확장될 때마다 개념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걸 배우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앞 강의에서도 자, 어떤 밑이 있고요. 그 지수가 자연수가 되고, 그런 다음에 밑이 있고 지수가 정수가 되어 가고, 그런 다음에 밑에서 지수가 유리수가 되어 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지수가 무리수도 되어 가서 결국은 우리가 2의 x라고 쓸 수 있는, 그지? 이게 실수가 되어나는. 자, 그럴 때마다 뭐가? 그래, 계산하는 법칙도 따라서 확장이 된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지수 법칙도 커버리지가 확장이 돼 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내가 기억하라고 했던 게, 지수가 이렇게 수체계가 확장이 되면은 반대급부로 밑이 제한이 들어가게 돼. 오케이? 밑의 제한이 들어가야 된다. 자,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어.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은, 지수가 유리수라고 이렇게 쓰면은, 그지? 2에 뭐 2분의 3 이렇게 쓴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밑이 얘랑 얘랑은 같이 다니는 하나의 숫자를 만드는 완전체란 말이야. 이렇게 두 개가 돼서 그냥 하나의 실수를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제약이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아셨죠? 자,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n의 자연수일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지만 얘를 어떻게 읽냐면 거듭제곱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어. 거듭제곱의 개념.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고? 횟수가 되는 거야, 횟수. 지금 해석은 어떻게 돼? 2를 3번 곱한다. 그지? 2를 3번 곱한다. 곱하는 횟수가 3이 된다라고 개념이 잡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때는 얘들아, 너희들 밑에 조건이 뭔지 혹시 아니? 뭐 기억나는 거 있어? 별도로 언급을 안 했단 말이야. 왜? 얘는 자연수, 즉 얘가 개념이 횟수로 잡혔을 경우에는 지수가, 오케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읽고, 오케이? 2의 세제곱 이렇게 읽는다고. 세제곱.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연수란 얘기지. 셋, 넷, 네제곱. 횟수니까, 그지? 자, 이렇게 자연수 범위를 읽을 때는 밑이 사실은 제한이 없었어. 밑이 제한이 없었어. 실수 전범위야. 오케이? 심지어 복소수도 돼. 이런 거 했잖아. 맞아요? 얘가 밑이 제한이 없다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실근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근으로 지금 범위를 좁혀서 그래프 그리기 때문에 실수만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범위야, 사실상.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루트 2의 5제곱 해도 루트 2를 5번 곱하는 거니까 4루트 2잖아. 전혀 문제가 없어. 횟수로 해석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럴 때 지수 법칙이 어땠는지 기억합니까? 지수 법칙이. 자, 이때의 지수 법칙은 자연수일 때, 자, A의 M이 자연수지, 그지? 자연수. 그 다음에 A의 N. 자, 이때는 어떻게 됐니? N번 곱하고 N번 또 곱한 거니까 총 M 더하기 N번 곱해줬다. 이렇게 해석이 매끄럽게 됐죠. 오케이? 자, 지수법 써보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A의 M에다가 N은 어떻게 됐었니? A의 M짜리가 N번 곱해진 게 이 덩어리채로 지금 또 N번 곱해진 거잖아. 맞아요? 개념적으로. 이 덩어리채로 지금 N번 곱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A를 다 세보면 A가 M 곱하기 N개 이렇게 곱해졌다. 이렇게 해석이
부드럽게 가능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M에 A의 N에 B다 참. B의 N에 이거를 예를 들면 P번 곱했어. 그러면은 이만큼이 P가 곱해지니까 뜯어서 보면은, 그치? 뜯어서 보면 얘가 P개만큼 있고 얘가 P개만큼 곱해진. 자, 이렇게 된다는 것도 횟수로 다 해석 가능했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나누기였죠. 그죠? 나누기. 그래서 A의 n-n은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 케이스 분류를 세 가지로 한 거야. 케이스 분류를 세 가지로 해서 첫 번째 m이 n보다 큰 경우는 직접 나눈 거란 말이야. A가 지금 n개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 A가 m개 있으니까 그럼 약분하면 몇 개가 남아? A가 m개에서 n개만큼 없어진 만큼 빼고 남은 만큼 남지, 그지?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철저하게 얘가 뭐 개수 관점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하고 n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m하고 n이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여기에 n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n개가 있으니까 약분하면 다 약분돼서 얼마? 자, 1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빼는 게 더 크면 어떻게 됐니? 그 분모가, 그지? n개가 있고 이게 크고 분자가 m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럼 약분하고 남은 게 분모가 자,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만큼 남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n-n분의 1. 자, 이렇게 중학교 때 정의를 배웠단 말이야. 철저하게 뭐 자연수니까 개수로 완벽하게 해석이 가능했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됨.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수 얘를 정수로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보세요. 자, 이 지수 법칙은 너무나도 정확한 논리지. 틀릴 리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이 지수 법칙이 정수에서도, 정수로 확대됐을 때도 지수가, 오케이? 확대돼서도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가? 지수 법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자, 당연히 사용 가능해야겠지. 연산이 돼야지 뭐 숫자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치? 자, 요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얘는 A의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는 얘는 그러면은 의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의미 해석을. 자, 아까 전에 2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얘가 횟수지, 그지? 곱한 횟수라고 의미가, 기호의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이 돼. 자, 그런데 정수가 되면서부터 2를 마이너스 2번 곱한다? 오케이? 더 웃긴 거는 2를 0번 곱한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거듭제곱이라는 개념 가지고는 이 지수를 횟수라는 개념에서 파생한 거듭제곱이란, 오케이?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은 유효하지가 않아. 이 개념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야. 뭘 하는 대신에? 이게 정수로 확대되는 대신에 이게 횟수라는 개념을 포기한 이 수를 잃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해석의 관점이 필요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의 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두 가지를 계속 체크하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당연하게 맞아떨어진 지수 법칙이 그대로 확대 사용 가능한가? 오케이? 이렇게 확대되었을 때도 사용 가능한가? 두 번째, 그럼 이 기호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실수까지 계속 확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수를 자연수에서, 첫 번째,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 법칙이, 오케이? 지수 법칙이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와 그럴 때의 지수는 어떤 개념으로 읽어야 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 봅시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자연수를 정수 관점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알고 있어? 자연수는, 그래, 양의 정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그지?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음의 정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양하고 음하고의 가운데 기준점이 뭐야? 그렇지, 0이란 말이야, 0.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수의 0 거듭제곱이라고 안 읽어.
0번 곱한다는 개념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수의 영승, 자 얘는 도대체 뭐를 의미해야 되는지, 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잘 봐. 자 그래서 먼저 가정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가정을, 즉 a의 m 거듭제곱 곱하기 a의 n 거듭제곱은 a의 m 더하기 n이잖아, 그지? 이게 자연수일 경우에, 그지? 그런데 이 mn이 정수일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하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정수일 경우에도 이 지수법칙이 가능하다고 가정했는데 하다가 논리적 모순이 생기면, 그지? 논리적 모순이 생기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해보는 거라고. 그래서 논리적 모순과 해석적 모순이 오케이? 생기는지를 한번 해보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만약에 정수라고 가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0부터 먼저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a의 m 곱하기 a의 0은 분명히 지수법칙에 의하면 a의 m 더하기 0이고, 그럼 이게 a의 m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a의 m에다가 a의 0을 곱하면은 a의 m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 거는 이 녀석의 정체잖아, 그치? 이 녀석의 정체. 그러면은 이 녀석의 정처는, 자 a가 0이 아닐 경우에, 이게 중요한 거야. a가 0이 아닐 경우, 만약에 얘들아 a가 0이었다면 얘는 부정이잖아. 0 곱하기 a의 0은 0이니까 이게 뭔지 알 길이 없잖아, 그지? 얘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럴 경우에는 얘는 부정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a의 0제곱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지.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1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a의 0제곱은 뭐다? 1이다 라고 약속을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뭐 하자고? 약속을 하자고. 오케이? 그럴 경우에 얘가 0이라고 약속을 해놓고 얘를 mn이 이제 음수까지 확장을 시켜보는 거야. 그럴 때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지 해석적 모순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음수와 양수의 경계를 짓는 그 0을 먼저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가 약속을 하되, 그때 a는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그렇지, 0이 아닐 경우에는 1이라고 약속을 하자는 거야. 예를 들면 마이너스 0제곱은 얼마? 1이라고. 오케이?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95,687에 0제곱은 얼마? 1이라고. 1. 오케이? 이 숫자의 0제곱 괄호를 안 쳤네. 그 다음에 5768에 0승은 얼마? 1이라고. 그지? 그럼 벌써부터 봐봐. 얘를 횟수라고 읽을 수가 없어. 0번 곱한다. 이때부터는 이제 거듭제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안 맞단 말이야, 이 컨셉이. 그지? 그러니까 뭐를 0번 곱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떤 0이 아닌 수의 0승은 그냥 1이다 라고 지금부터는 약속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0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지수가 0일 때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음수를 이제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야. 계산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이제 마이너스 세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3승을 곱했어. 자 그러면은 지수 법칙이 그냥 정수로 확장해도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모순이 없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봐봐, a의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a의 0승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a는 뭐가 아니라고 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0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뭐다? 1이라고. 1. 자 a가 0이 아닐 때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케이? 그럼 자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야? 자 a의 3승과 a의 마이너스 3승을 곱했더니 1이 된대. 1. 오케이? 그럼 얘가 뭔데? 1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 곱해서 1 되는 관계면 얘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야 지금부터는. 얘는 a가 0이 아닐 경우 그지? 얘는 a 세제곱에 무슨 수라고 읽는다? 그렇지, 역수라고 읽는다. 이게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오케이? 무슨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의미가 이제 a를 마이너스 3번 곱한 게 아니라 a를 3번 곱한 거에 역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돼요? 자,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연산법칙도 이제 쭉쭉 확인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a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승은 a가 0이 아니라면, 그지? a가 0이 아니라면, 자 그럼 얘는 a의 실제 덧셈 법칙을, 지수 법칙을 쓰면 a의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2지. 그럼 a의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얘를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a의 8제곱분의 1이고 얘는 a의 제곱분의 1이니까 그럼 a의 8제곱 곱하기 a의 제곱하면은 a의 10제곱이잖아. 그러면 얘가 얘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동일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문제 있어 없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오케이? 의미를 역수라고 확장해서 해석이 가능하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지수 법칙도 정수로 확장해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오케이? 더 해볼까요? 자, a의 마이너스 3승에서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해봤어. 자, a가 뭐만 아니라면 0만 아니라면 맞습니다. 자, 그럼 얘는 실제로 a의 6승이지. 맞아? 얘가 지금 지수 법칙하면 얘 곱하기 얘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실제로 의미에서도 맞아떨어지냐를 보는 거지. 그럼 자, a의 마이너스 세제곱에 얘는 뭐라고? 이 별이라고 보면은 별의 제곱의 역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얘는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a의 세제곱의 역수지. a의 세제곱의 역수에 제곱된 거지. 맞습니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a의 세제곱분의 1을 2번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의 역수지. 그러니까 뭐다? 오, 전혀 문제가 없어. 정수로 확장해도 지수 법칙, 우리가 분명히 자연수일 때 논리적으로 맞았던 지수 법칙이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야. 뭐만 정의해주면, 그렇지, 0이 아닌 수의 0제곱은 뭐다? 1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a의 마이너스 m, 그 마이너스 2는 a의 m승의 역수다 이렇게 읽는 순간 확장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야. 아셨어? 그래서 결론이, 자, 이해됐죠? 지수 법칙이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되면은 밑이 뭘 경우로 제한돼? 그렇지, 밑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자, 이것만 보장이 되면 얘를 자연수에서 정수로 충분히 확장하고 지수 법칙도 계속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야. 아셨죠? 정수로 확장될 때 밑은 절대 뭐가 되면 안 된다고? 0이 되면 안 된다고. 오케이? 이유는 밑에 나온 것처럼 부정이 돼버리기 때문이야. 아셨죠? 즉 너희들 막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한다고. 분명히 0의 영승은 뭐냐, 1이냐 0이냐 모른다고. 수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지금 답을 못 내나. 몰라 얘가 뭔지는. 그치? 그러니까 아예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영승할 때는 밑은 항상 0이 되면 안 돼. 0이 아닌 거에 영승은 싸그리다 1이다 이렇게 정의 내린다 라고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아셨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제 연습이 좀 발발이 돼야 돼. 자, 2의 마이너스 2승은 얼마? 2의 제곱분의 1이지. 그러니까 4분의 1. 자, 3분의 2의 마이너스 2승은 얼마? 4분의 9. 이렇게 돼야 돼. 할 수 있겠어요? 다시 3분의 뭐 자꾸 3이야. 3분의 2. 야, 몰라. 자, 마이너스 세제곱은 얼마? 8분의 27. 이게 빨리 돼야 돼. 다시 3분의 2의 세제곱의 역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27분의 8의 역수니까 8분의 27. 빨리빨리 돼야 됩니다. 이제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5분의 2의 마이너스 2승은 얼마? 자, 그럼 어떻게 돼? 천천히 써보면 마이너스 5분의 2의 제곱의 역수 이렇게 했잖아. 어떻게 된다고? 제곱의 역수 이렇게 된다고. 역수. 마이너스는 제곱의 역수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얼마니? 25분의 4의 역수지. 그러니까 얘가 4분의 25지.
맞습니다. 대. 자, 다시 마이너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세제곱은 얼마? 얘 역수니까 마이너스 8분의 27 마이너스 2분의 5에 마이너스 제곱은 얼마? 플러스로 바뀌고 25분의 4. 오케이? 이게 빨리빨리 되도록 연습하세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자,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될 때는 뭐만 아니면은 밑이 0만 아니면, 그지? 0만 아니고 양수, 음수 아무 상관없어. 0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수 법칙도 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 오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의미는 어떻게 해석했죠? 의미가 A의 마이너스 M일 때, 자,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A의 M의 무슨 수라고 읽는다? 그렇지, 역수라고 읽는다. A의 M의 역수. 자, 이렇게 완벽하게 확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편하게 읽힌다는 거지, 그지? 3분의 2의 영승은 얘가 0만 아니면 1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고 얘도 1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어. 자, 그런 다음 얘는 2의 1승의 역수라고 읽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5의 2승의 역수라고 읽으면 되니까 25분의 1. 너무 매끄럽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것도 연산을 하래. 그런데 뭐만 확인을 하면 되니까 이게 정수네, 정수네, 정수네. 오케이? 그럼 밑이 뭐만 아니라면 0만 아니라면 나는 모든 지수 법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계산해주면은 뭐 너무 쉽습니다. 곱하기니까 더해주고요. 나누기니까 빼주면 되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6에서 3 빼니까 A의 세제곱. 대. 자, 두 번째도 얘의 역수 이렇게 읽어지잖아. 얘의 역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5승의 4제곱의 역수. 맞습니다. 그럼 얘를 4번 곱하는 거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A의 마이너스 2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또 얘의 역수잖아. 맞아? 그러니까 A의 20. 대. 자, 그 다음 얘는 또 A의 마이너스 6, B의 12에 또 역수니까 자, 얘의 역수 때리면 이거고요. 얘의 역수 때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편안하게 해석과 연산이 돼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공적으로 정수까지 확장이 된 거야. 되죠? 자, 그럼 똑같이 이번에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치? 자, 확장을 해보려고 하면 똑같이 두 가지를 체크하면 되겠지. 여기서처럼 첫 번째, 지수 법칙이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 오케이?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를 어떻게 한다고? 적용하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해보고 모순점을 찾는 식으로 한다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은 2의 2분의 1승의 의미는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본 거야. 자, 2의 2분의 1승을 예로 들었다시피 자, 봐봐. 자, 2의 2분의 1 얘가 무슨 수라고? 정수분의 정수지, 그지? 얘가 정수분의 정수야. 자, 그러니까 유리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자, 지수 법칙이 적용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곱을 슬쩍 때려봤어.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 적용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니까 얘는 2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의미 해석 관점에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얘를 제곱한 게 2가 되니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요? 자, 얘는 제곱하면은 2가 되는 수 중에 얘는 분명히 양수라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의 정체가 뭐야? 얘의 정체는 제곱하면은 2가 되는 수 중에 양수니까 루트 2란 얘기잖아. 여기 2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가 뭐라고? 루트 2가 되네? 오케이? 다시. 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2에 예를 들면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생각했더니 얘를 세제곱하면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양수니까 오케이? 세제곱근은 양수 음수 따질 것 없죠. 얘는 세제곱하면은 2가 되니까 얘의 정체는 뭐다? 세제곱근 루트 2네. 자, 이렇게 해석이 된 거야. 우와, 해석이 되지죠? 그죠? 해보니까 지수법칙을 적용해보니까 얘의 의미가 지금 밝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봐봐. 마이너스 2의 2분의 1을 생각해보니까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얘가 지금 제곱근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제곱근 마이너스 2? 자, 이거는 실수 아니야. 이런 실수는 존재하지 않지. 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를 실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 숫자를 만들고 싶은데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네. 맞아? 그러니까 봐봐. 마이너스 2의 3분의 1은 세제곱근 마이너스 얘는 오케이야. 근데 얘가 2분의 1이면 불가능하단 말이야.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또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아예 어떻게 생각해 버리냐면, 이게 유리수인 경우에는 이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모든 실수를 존재하게 하려면 아예 밑을 뭐라고 제한시켜 버리자? 그래, 양수로 탁 제한시켜 버리는 거야. 그 양수가 보장이 된다면 얘가 2분의 1이건 얘가 4분의 1이건 무조건 존재하는 거잖아. 오케이?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4승분 루트 A로 해석이 되고 얘는 2승분 루트 A로 해석되니까 무조건 실수가 보장이 된단 말이야. 뭐만 하면은. 그렇지.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 거야. 그죠? 여기서 밑이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은 밑이 양수기만 하면, 자, 예를 들면 2이기만 하면은, 양수이기만 하면은, 자, 이것도 해석 가능하겠네, 이제. 자, 어떻게 하면 돼? 얘의 역수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2의 2분의 1의 역수란 얘기고, 2의 2분의 1은 제곱근 앞에 2자를 붙여준 루트 2분의 1이란 얘기가 되는 거지. 매끄러워. 그지? 2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도 해보니까, 그럼 얘는 2의 3분의 1승의 역수라고 해석이 되고, 얘는 3승분 루트 이렇게 의미가 거듭제곱근으로 해석을 하니까 매끄럽게 되는 거지. 그지? 거듭제곱근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돼? 자, 그러면은 좀 더 확장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2분의 3을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 자, 그래서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얘를 제곱을 해봤어. 제곱을 해보니까 얘가 2분의 3 곱하기 2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를 한번 읽어보세요. 얘의 정체를. 얘는 제곱하면은 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써보면 얘는 제곱하면은 얘가 되는 수 중에 양수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루트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2야. 그지? 그러면 이 2가 여기 온 거고 이 3은 그냥 여기 오는 거잖아요. 한번 더 해볼까? 자, 다시 일반화 시켜보면 2의 m분의 n이야. 오케이? 그리고 m은 2보다 같거나 크고 n은 그냥 정수. 자, 이렇게 제한을 시켰어. 왜? 얘가 어디로 가니까? 거듭제곱근의 의미로 가니까 거듭제곱이 제곱근, 세제곱근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거인 자연수지. 그지? 정수죠. 그러니까 2보다 같거나 큰 이렇게 하면은 거듭제곱으로 해석을 거듭제곱근으로 해석이 매끄럽게 가지는 거잖아. 그럼 얘는 분명히 유리수란 말이야. 맞아? 그럼 얘도 일반화 시켜서 해석해 보면은 오케이. 자, 2의 n분의 n 거듭제곱 n승이야. 그럼 얘가 m승 하니까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곱해지니까 뭐가 돼? 2의 n이지. 그지?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읽어보세요. 얘는 m제곱 하면은 얘가 되는 수 중에 양수지. 그지?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보면 어떻게 돼? 그대로 읽어보면 그럼 얘는 정체가 뭐다? m제곱 하면은 얘가 되는 거니까 m승근 얘 이렇게 써지는 거죠. 대박. 그지? 그러니까 일반화 된 거란 말이야. 얘가 뭐로 가고 거듭제곱근의 개념으로 해석이 되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가 그래서 우리가 지수법칙을 어떻게 이게 유리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 얘의 m 거듭제곱근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다 라고 얘기가 확정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막 이제 연습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지. 자, 2에 3분의 2 곱하기 2에 예를 들면 2분의 1. 그럼 얘는 2에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2에 6분의 3분의 1로 합시다. 귀찮으니까 6분의 5가 되는 거죠. 그지? 맞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고? 루트
얘가 거듭제곱근 이렇게 가고 2의 5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이냐면 얘는 6제곱 하면은 2의 5승이 되는 수, 얘를 곱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라고.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해야지. 얘가 뭐라고? 3승근 루트 2인 건 확실하지. 3번 곱하면 2가 되는 거고, 얘는 루트 2인 거 확실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얘가 정체가 정말 이렇게 되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뭐 했어? 앞부분에서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거듭제곱근의 계산했었죠. 거듭제곱근의 계산 기억나? 그래서 이거부터 배우는 거야.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똑같이 맞춰주고 싶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확인했죠.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그 다음 얘는 지금 2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부터 배우는 거야. 그럼 얘는 분명히 같으면은 거듭제곱근 성질 합쳐진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럼 얘가 맞아 떨어지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결론이 밑이 뭐이기만 하면 양수이기만 하면 지수의 부분이 얘가 뭐 유리수로 확장이 돼도 전혀 계산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난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될 때는 밑이 뭐이기만 하면은 그렇지 양수이기만 하면 자, 유리수에는 정수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정수일 때는 0이 아니었는데 자, 이제 양수이기만 하다라는 거는 0이 아닌 조건도 포함하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이 된 거지. 그지? 그 양수이기만 하면은 우리 지수 법칙 전혀 무리 없이 다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유리수 중에 특히 분수의 의미는 뭐로 생각할 수 있다? 거듭제곱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 거듭제곱근. 그래서 뭐이기만 하면은 양수이기만 하면은 얘가 유리수까지 확장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되는 거야. 아셨습니다? 자, 이 과정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마지막으로 자, 무리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는 거야. 오케이? 자, 바로 가보면 무리수일 경우에도 밑이 양수인 경우로 제한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2의 루트 2 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미안한데 얘는 있지. 똑같이 지수 법칙이 적용되고, 오케이? 지수 법칙이 적용되고, 저희 의미 부분은, 오케이? 얘의 의미 해석 부분은 이 증명 과정은 고등학교 수준을 넘습니다. 넘고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에 루트 2가 얘들아 1.414 뭐 이 정도면 쭉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서 계산해보고요. 1.4까지 끊어서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1.41까지 계산해보고 1.414까지 계산해보고 1.4142 뭐 이까지 계산해보고 계속 계산을 해봤더니 얘가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대. 그래서 여기에 수투의 개념인 이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의 리미트 무한히 얘를 한 게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대. 이게 실수로. 오케이? 그러니까 분명히 얘의 값이 실수값이 존재하니까 오케이? 얘를 써도 된다. 그리고 지수 법칙은 적용된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래. 오케이? 자, 얘는 고교 과정을 넘으니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먼 길을 왔어요. 우리가 여기 자연수부터 그지? 여기 실수까지 자, 유리수 되고 무리수 되면 실수 다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확장할 때 뭐이기만 하면 결론은 그지?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은 얘는 실수 범위까지 사용해서 지수 법칙을 사용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실수까지 됐으니까 우리는 얘를 이제 함수화할 수 있다라고. 뭐이기만 하면 밑이 양수이기만 하면 이런 함수 이제 무작위로 막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2의 x제곱 2의 x승 그 다음에 3의 뭐 x승 뭐 2분의 5의 x승. 근데 음수면 돼 안 돼? 마이너스 2의 x승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 x에다가 2분의 1만 넣어봐도 알잖아.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 되는 실수가 어딨니?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그래서 얘가 실수까지 확장되면 밑은 반드시 뭐가 보장이 돼야 된다? 무조건 밑은 양수다. 이게 핵심 결론이고, 그러면 선생님 이것만 외우면 되지 왜 그 먼 길을 왔어요? 아니, 중간 과정을 물어. 오케이? 논술이나 빡세게 질문하는 데서는 중간 과정이 빵꾸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 철저하게. 아셨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보세요. 자, 이제 지수가 정수일 때는 0승은 1, 마이너스는 역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오케이? 지수 법칙은 자, 뭐이기만 하면 밑이 0만 아니면 뭐가 아니면 밑이 0만 아니면 똑같이 쓰면 된다 라는 결론이고, 자,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될 때는 뭐? 그렇지, 밑이 양수야. 밑이 양수. 그리고 얘는 거듭제곱근에 오는 얘는 이보다 큰 정수고 m이 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정수분의 정수니까 오케이? 모든 유리수가 표현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얘는 오케이? 거듭제곱근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거듭제곱근. 얘는 n 거듭제곱근, n 거듭제곱근, 오케이? n 제곱하면은 얘가 되는, 오케이? 해석이 가능해지고, 지수 법칙은 더하기 얘가 자연실 때랑 동일하게 다 사용하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결론이 지수가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는 지수가 이제 실수까지, 자, a의 x라고 쓸 수 있고 a의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뭐만 확보가 되면? 그렇지, 밑만 양수란이 확보가 되면 이제 얼마든지 지수 자리에 실수를 올릴 수가 있고, 오케이? 그때 지수 법칙도 다 그냥 기존대로 우리가 자연실 때랑 동일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결론이 오게 된 겁니다. 아셨죠? 꼭 기억을 해야 돼. 중간중간에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밑 조건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실수하면 안 돼. 마이너스 3의 제곱에 2분의 1. 얘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 이 미쳐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지금까지 뭐 있는지 모르는 거야. 자, 지수가 어디로 확장돼 있어? 지금 유리수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밑이, 얘가 지금 밑이잖아. 마이너스 3일 때는 이렇게 연산하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이 돼? 밑이 음수면은 지수 법칙을 쓰면 안 돼요. 이게 유리수일 경우에는 무조건 양수 만들어 놓고 써야 돼. 그러니까 얘를 3의 제곱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수로, 그런 다음에 곱해야 되니까 3의 1이니까 얘가 3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셨습니다? 자, 무조건 지수 자리에 유리수가 오면 습관적으로 밑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돼. 아셨습니다? 자, 유명한 문제야. 실제 얘가 모 대학교에서 오케이? 문제가 출제됐던 거야. 그럼 봐봐, 이게 되게 유명한 거야. 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에 1승 맞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에 2분의 2승 맞지? 그지? 그럼 얘가 유리수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1에 제곱 맞지? 그럼 얘가 루트 생략하는 거죠. 2 생략하는 거죠. 그럼 얘가 루트 마이너스 1이지. 아니 참, 절대값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가 1이네? 그럼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같아?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실제로. 그럼 여기에서 중간에 어디에서 잘못된 거야? 어느 구간에서 오류가 생긴 거야? 찾아봐.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음수인 경우에는 얘가 지수 법칙으로 이렇게 못 쓴단 말이야. 무슨 말이 돼요? 이게 양수일 경우에 얘를 유리수를 거듭제곱근으로 해석을 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맞아요? 자, 얘가 뭐일 경우에? 양수일 경우에 이 유리수 승을 거듭제곱근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때서야 지수 법칙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린 거야. 무슨 말이 돼요? 콜?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밑이 뭐이기만 하면, 항상 이게 핵심이야. 양수이기만 하면, 오케이?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 실수가 다 와도 되고, 실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지수 법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지, 그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고교 과정에서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증명할 때도 증명 범위를 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거를 계산하는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 여기도 다 보세요. 이런 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거듭제곱근 계산 있지. 3승분 루트 2 곱하기 루트 4승분 루트 뭐 예를 들면 2 이런 거 2의 제곱 이런 거. 자, 얘도 이제 앞으로는 싸그리 실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어떻게 된다고? 2의 3분의 1 곱하기 2의 4분의 2 그래서 2의 6분의 5 앞으로는 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진 거지 연산이. 오케이? 자, 이거를 개념으로 해서 자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1번 문제 천천히 한번 봅시다. 밑이 양수네. 자 이게 유리수니까 그지? 그러니까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곱하면은 마이너스 얘 약분하면은 2, 얘 약분하면은 3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얘는 3분의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읽는 거죠. 마이너스 3승. 그럼 얘는 얘의 역수 이렇게 읽어버리면 되지. 그럼 바로 써봅시다. 8분의 27.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마이너스 3의 4승인데, 여기까지는 문제 없었어. 근데, 4분의 3, 유리수가 왔네? 그럼 얘가 무조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지. 양수로 바꾸어야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4제곱이니까 그냥 3의 4제곱에 4분의 3. 이렇게 양수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지수법칙 신나게 해버리면 얘가 얼마? 27. 자, 요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주의하세요. 자, 3번 봅시다. 좀 귀찮아 보이네. 자, 전부 다 좀 바꿔볼까요? 2의 제곱에다가 3, 8, 24. 3의 3분의 1에 8의 3분의 1은 2지, 그지? 더하기. 얘가 3의 4제곱이지. 3의 그러면은 3분의 4. 마이너스 5에 192. 64에다가 3 하면 되나? 그죠? 그럼 얘가 64가 2의 6승이죠? 그럼 2의 6승에다가 3의 3분의 1 하니까 얘가 2의 제곱 2의 제곱에다가 3의 3분의 1 오케이? 좀 귀찮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랑 먼저 계산하면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20 얘가 4, 2, 8 그러면은 마이너스 12에 3의 3분의 1승 더하기 3의 3분의 3은 3분의 1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9에 3의 3분의 1승. 자, 이렇게 계산되네요. 오케이. 자, 4번 보세요. 자, 별표 치세요. 자, 이거 계산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그럼 선생님 크게 써볼게. 2 곱하기 3승근 루트 4 안에 또 4승근 루트 8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럼 밑이 다 양수면은 자, 봐봐. 두 가지 성질을 너희들이 정말 알고 쓸 줄 아느냐라는 문제야. 자, 얘가 양수면은 얘에다가 얘 똑같아. m 얘가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합쳐졌죠. 맞습니다. 자, 두 번째 m 루트 n 제곱근 a 얘가 뭐였다고? mn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맞아. 자, 이 두 가지 성질을 정말 제대로 알고 쓰느냐 이걸 묻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얘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보고 이렇게 잘라서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자, 얘가 얼마라고? 2의 2분의 1이지. 오케이? 그럼 얘는 2의 제곱이죠? 그럼 얘가 2의 제곱으로 바꾸면은 자, 얘는 어떻게 쓰면 돼, 얘들아? 그래, 여기 2 곱하기 3은 6이란 말이야. 6분의 2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얘 한번 해봐. 여기 2지. 그지? 여기에 3이지. 2, 3. 3이잖아. 6. 그 다음 6, 4, 24지. 24분의 3.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되겠니? 자, 그럼 얘가 2에 24로 통분하면은
12 더하기 8 더하기 3 하니까 2에 24분의 23.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연습해야 됩니다. 자, 5번도 해봅시다. 자, 이런 연산은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자, 루트 A에서 A가 양수잖아. 이 약분하면 뭐가 돼? 그냥 루트 A가 되지. 맞아? 그런 다음에 3승 루트 A니까 또 어떻게 본다? 이렇게 끊어서 보라고, 끊어서 보면은. 그럼 얘가 A에 2분의 1, 2분의 1 하면은 4분의 1이지. 곱하기. 그럼 얘가 2분의 1, 3분의 1 하면은 6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A에 12분의 3에다가 2 하면은 5. 이렇게 빨리빨리 돼야 돼. 자, 6번도 확인해 봅시다. 자, 분모부터 이렇게 끊어서 보면 어떻게 되니? A에 4분의 1이죠? 4분의 1 더하기 4, 3, 12분의 1이네. 12분의 1. 그 다음 분자는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A에 3, 2, 6분의 1 더하기 3, 3은 9. 9분의 2네. 그치? 자, 그럼 계산하면은 A에 6분의 1 더하기 9분의 2 빼기 4분의 1 빼기 12분의 1. 오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뭐로 통분이 되나? A에 36으로 돼? 36. 그럼 36분의 6 더하기 8 빼기 9 빼기 3. 그럼 14에서 11을 빼니까 36분의 2네. 그지? 36분의 2니까 A에 18분의 1.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우리 지금 뭐 하는 중? 지수를 실수로 확장해서 마음껏 즐기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자, 1번 봅시다. 또 유리수니까 항상 밑이 양수인지. 얘는 진짜 중요합니다. 무조건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이 안 되시니까 실수를 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럼 얘는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은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얘가 또 합차죠.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은 뒤에 거 제곱하면은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보면 돼? 얘를 그냥 A라고 보면 되잖아요. 얘를 그냥 B라고 보면 되고. 맞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자,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A의 제곱. 바로 갑시다. A의 제곱 플러스 AB. 오케이? 더하기 B의 제곱. 그럼 바로 이렇게 써줘야 됐죠. 편하게. 아셨죠? 자, 1-5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에 이제 유리수가 더 들어가도 편하게 이제 자꾸 연습시키는 거야. 수준은 똑같아요. 중학교 때도 완전 제곱 문제랑 뭐가 다르겠어. 자, 양수인 거 확인됐으니까 얘는 제곱하면 되죠. 그죠? 제곱하면 얘 더하기 얘 곱하기 2배 해봐야 2지. 그게 16이니까 제곱하면은 2를 던져주면은 14. 얘가 왜 이래?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얘 또 제곱하면 되잖아. 그럼 얘 제곱. 오케이? 2배 하면은 196에서 빼니까 자, 이렇게. 전혀 부담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세제곱 하는 거잖아. A의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니까. 그러면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곱하기 B. 한 다음에 A 더하기 B지. 4. 맞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64에서 12 빼니까 52 됩니다. 뭐 편해야 돼. 이렇게 그냥 전혀 부담 없이 봐야 됩니다. 됐어요? 자, 2번도 중학교 때 똑같은 거지. 그치? 뭐 이거 줘놓고 얘들아 이거 줘놓고 얘 구하라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그때 어떻게 했어? 제곱해 쓰고 있단 말이야. 완벽하게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양수란 얘기죠. 양수. 그럼 얘를 값을 모르니까 얘를 제곱한 값을 구하는 거지. 그지? 제곱한 게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오케이? 내가 구하는 값을 두면은 내가 구하는 값의 제곱이 이거란 얘기잖아.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7이니까 5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K는 양수니까 루트 5. 오케이. 자, 다음 보세요. E가 여기서 나오네. 이거 이과 애들이 배우는 건데 숫자에는 상수야. 근데 그냥 뭐 양수인 숫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참,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얘가 밑이 이거고 얘가 실수지, 그지? 실수.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뭐로 바꿔놨냐면은 항상 양수로 고정시켜 놨단 말이야. 오케이?
양수일 경우에만 저게 실수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지수값은 있지 무조건 양수야. 오케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선생님 0은 안 되나요? 0이 될 수 없어. 무조건 양수값이야. 아셨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지수함수는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양수야. 오케이? 자, 다시 1번. 얘를 계산해달래. 얘가 이거일 때 얘를 계산해달래.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어주면 되잖아. 2의 2x로. 맞아요? 그럼 얘 계산하면은 2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니? 맞죠? 그럼 얘가 2의 12x. 그러면 2의 2x가 3이란 걸 아니까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럼 3을 6번 곱하는 거죠. 그럼 81에다가 9 곱하니까 729. 자,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또 봅시다. 얘도 2에 2x가 3이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2x 만들려면 분수 좋다는 게 뭐야? 오케이? 막 곱하면 되잖아. 0이 아닌 이상. 그럼 2x 곱하면은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역수니까 1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얘가 역수니까 1 되죠? 그러면은 4분의 2니까 2분의 1. 오케이? 편안해. 자, 그럼 3번은 또 이걸 이용하려면 분모 분자에 또 어떻게 하면 돼? 나눠주면 되지. 나눠주면은 그래야 얘가 2의 2x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눠봅시다. 2의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얘가 나누면 1 더하기 얘가 2의 마이너스 2x지. 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x는 2의 2x의 역수라고 읽기로 약속했으니까 얘가 얼마야? 3분의 1이죠. 맞습니다. 그럼 2의 마이너스 4x는 얘를 제곱한 거잖아. 그럼 9분의 1이겠네. 오케이? 자, 그럼 끝났지 뭐. 1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얘가 3이지. 그 다음에 얘는 9분의 1이라며. 그럼 분모 분자에 9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9 더하기 3분의 27 더하기 1. 그러면은 12분의 28. 그러면은 4, 3, 12, 4, 7이 28. 할 수 있겠죠? 해답지에는 곱해놨네요. 뭐 곱하든 나누든 뭐 상관입니까?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어쨌든 편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기본 문제 개념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일강 지수단원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설명이 길었어. 설명이 길었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기왕이면 꼼꼼하게, 그지? 가끔 이제 선생님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 이렇게까지 따져야 되나요? 오케이? 그냥 외워서 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얘들아 수학 시험이 이렇게까지 따져야 되는 문제가 나와. 수능을 봐봐. 그럼 니들 못 풀잖아. 응? 29번 30번 못 풀잖아. 왜 이렇게까지 안 따지니까 이렇게까지 따져야 되는 문제를 내가 못 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제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셨죠?